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하나 선정하고 이사다. 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한다. 그죠? 이사회 구성원이다. 이사회 구성원. 따라서 회사의 업무 집행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의사결정에 참여 권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기관은 아니라는 거. 기관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원일 뿐이에요. 이사회 그 다음에 주총회하고 주주총회하고 이사회가 의사결정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업무 집행은 대표이사고, 기관은. 그 다음에 이사는 기관은 아니고 이사회 구성원일 뿐이라는 거. 따라서 이사와 회사의 간의 관계는 위임관계다. 위임이다. 관계라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상법은 이사에 대해서 사내이사, 사회의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로 구분한다.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정도로 간단해요. 그래서 이사회 구성원이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기관 자체는 아니라는 거, 위임관계라는 거, 그 정도만 간단히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사의 선임 방법. 주총회 보통 결의로 한다. 주총회에서의 보통 결의. 그래서 출석주주 2분의 1, 발행주식 4분의 1이죠. 그래서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집중투표제로 선임할 수도 있다. 뒤에서 하고. 그 다음에 비상장 회사에서 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상장 회사요. 다만 상장회사에는 주총의 소집 통지서에 지금 상장회사하고 그 다음에 비상장회사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를 정하면 돼요. 그죠? 근데 상장회사는 주총의 소집 통지서에 반드시 이사 후보에 대한 여기서는 주총 소집 통지에 대해서 통지서에 대해서 주주에 대한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선임 결의는 통지서에 기재된 후보에 구속된다. 그러니까 통지서에 기재된 후보만 선임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그래서 그 결과 총회에서 주주가 다른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이사로 추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A를 A를 이사로 선임하려고 한다. 그럼 통지서에 기재된 A만 선임해야지 다른 후보는 선임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하나 선택형 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사의 정원은 3인으로 한다. 3인. 그 다음에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라고 했죠. 10억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회사는, 이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사는,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 4분의 1 이상을, 이 상장회사요. 그 다음에 또 대규모 상장회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간단히 선택형 대비만 해놓으면 되는데, 상장회사는 이때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회이사로 규정해야 되고, 또 여기서는 3명 이상의 사회이사를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돼야 된다, 과반수. 그래서 3명 이상을 뒀다. 그러면, 이사 총수가 5명이다. 그래서 이사 총수는 5명인데, 과반수 3명을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반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규모 상장회사, 그 다음에 비상장회사는 3인이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식회사는 1인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해놓고, 이사의 정원 선택형 대비 하나 해두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사의 자격. 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다만, 겸직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겸직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3명, 상업사용인, 대리상, 옛날에 얘네들은 겸직금지가 있었죠. 이사가 될 수 없고 감사. 그래서 상업사용인, 대리상, 감사. 그런 겸직금지 의무로 인해 회사 및 자회사 이사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감. 상업사용인, 대리상, 감사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상대감이죠. 상대감. 상업사용인, 대리상, 감사 등은 이사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수. 를 정했을 때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한테 공탁해야 된다. 감사 공탁. 이것도 선택형 질문 하나 나왔으니까 준비를 해놓는다. 그죠? 이런 것들 아주 지저분한 것들 체크를 해놓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 이사가 가진 주식수를 감사한테 공탁. 감사 특히. 이사의 임기는 정할 때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년을 넘어 4년 이렇게 못하는 거야.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이때가 임기가 3년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임기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니까는, 그죠? 거기서 1년 했을 때고 2년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3년으로 확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선택형 하나 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판례는 이사의 임기 연장 시한에 관하여 임기 연장 시한. 저 388조 3항은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꼭 규정하고 있다. 383조 3항에서는 이는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당의 결산일에 관한 주총 사이에 만료가 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임기를 정기주총의 총회 종결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규정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돼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다음 페이지에서 의견. 이사가 이제 임기가 언제냐면 최종 결산기 말일 12월 30일이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임기가 만료되는 거예요. 이때 사이에. 이때 주총으로 1월 5일이라고 합시다. 1월 5일이고 1월 3일이다. 이때 임기가 만료됐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야. 특이한 경우 최종 결산기 말일 당의 주총일부터 여기 사이에 임기가 만료될 때만 그렇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용어를 외우세요. 최종 결산기 말일, 그 다음에 당의 주총 종결일, 그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면 당의 주총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이 된다. 요거 선택형 하나 대비해 놓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둘 다 선택형을 하나씩 대비해 놓는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사의 종임, 지금까지 선임을 했죠. 선임하고 종임, 그죠? 지금까지 선임을 했고, 그 다음에 종임. 그래서 종임이, 그 다음에 회사의 종임.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종임에는요, 이 사유가 있고, 회사의 종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해임, 사유하고, 그 다음에 종임 사유하고 해임 있는데, 해임 결의하고, 그 다음에 해임 판결 청구에서 두 가지가 있다. 해임 결의, 그 다음에 해임 판결 청구에서, 그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하나씩 결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사하고 회사 간에 위임 관계에 있다. 이사하고 회사는. 따라서 위임 종료 사유에 의하여 회사는 종임, 임기가 종료된다. 그죠? 그래서 이사의 사망이라든지, 그죠? 이사의 사망, 임기 만료, 그 다음에 사임, 정관수동, 자격상실 등에 종임된다. 이때 종임될 때도 등기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위임의 종료 사유에 의해서 종임이 된다는 걸 이렇게 준비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사의 해임 결의하고 해임 청구가 있어요. 해임 청구. 해임 판결 청구에서. 그러니까는 크게,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두 번째는, 주주들이 해임 판결 청구에서 판결에 의해서 해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해임 결의와 해임 판결 청구에서가 있다. 그래서, 이사는 이렇게 주총의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총의 특별 결의. 언제든지 해임을 할 수 있다. 이때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임할 수 있다는 건데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회사의 구제책은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여기서 손배,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사의 선임은 주총의 보통 결의예요. 보통 결의. 그렇지만 해임은 주총의 특별 결의로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배, 해임당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손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해임당한 이사가 임기의 정함이 있어야 돼요. 임기의 정함이 있어야 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없을 거. 그죠? 따라서 해임 결의했을 때 이때 언제든지 주총의 특별 결의를 해임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지만 임기가 있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겠다는 걸 증명하면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회사한테. 이렇게 해임 결의 손배 청구. 그죠? 따라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손배 청구를 못 하고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려면 주관적 사정과 객관적 사정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정도만 해서 책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배 청구,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일 것. 따라서 이사는 주계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임기가 정해진 이사야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